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정치 분석가시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대표께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예, 전 처음인데 네. 라디오는 이게 카메라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러게요. 저도 거기에 100배 공감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주 좋으십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적응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저기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최적화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의당 이제 심상정 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자, 심상정 체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정의당 다른 당원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동안 정의당은 심상정의 당이다. 노회찬의 당이다. 두 분밖에 안 보인다. 네. 이제 뭐 그랬던 거기 때문에 네.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역시 이제 총선 대선 앞두고 심상정이란 카드를 뭐 꺼낼 수가 없게 된 네. 그런 거고 총선에선 그 승리하기 위해서 네. 정의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중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네. 뭐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 총선 어차피 이제 심상정 체제의 그러니까 최고의 과제는 총선일 텐데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당의 사정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걸까요? 그거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심상정 새 대표 같은 경우는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민주당과의 경쟁 체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법여권으로 분류하지 마라. 그랬죠.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후보 단일화 없다. 네.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지형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예. 한국 정치의 지형은 지난 한 30년간 민자당 대 반민자당, 그렇죠. 예.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보수 정당이 상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이제 그 연대 없이 통합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나머지 정당들은 네.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뭐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 때도 많이 봐왔고. 근데 이 지형이 2017년 이후에 변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중심인 시대가 된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 대 반민주당. 상수가 된 건가요? 민주당이? 그렇죠. 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음. 옛날 새누리당처럼 거의 한 40%를 가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뭐 또 뭐 바른미래당도 다니 보수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절박성이 많이 떨어졌다. 예, 그때는 이제 정의당 후보가 나가서 표를 통합진보당일 때도 그랬죠. 뺏어 가면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정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년간 자기 대표 2년 하는 동안에 네. 민주당 이중대라는 예. 그걸 떨쳐내는 데 주력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떨쳐내지를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보면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당을 퇴출시키겠다. 네,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예.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주전선으로 지금 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정쩡하다라는 평가신가요? 여전히 우리는 민주당을 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어떻게 그 리버럴 정당이 지금까지 진보 진영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분리되어 왔는데 그 시대를 마감하겠다. 네. 이제 그런 선언을 들려요. 일단 들리기는.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왜 진보냐라는 말 갖고 뭐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심상정 대표가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겠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걷지만 관성적으로 쭉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주적이다. 우리가 지금 퇴출시키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민주당이다. 이 얘기까지 못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쭉 진보정당이 해왔던 그 연대론에 있었던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심상정 대표가 되면서 후보 단일화 없다. 법여권 분류하지 마라. 네. 민주당과 집권 경쟁하겠다.
그리고 아마 그 철모에 출마 선언할 때도 더 이상 이제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강한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좀 새로운 시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자강이라는 표현도 정치권에서 많이 쓰고 자력갱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뭐 하는데 어찌 보면 그건 정의당의 과제이고 지향점이어야 되는 거 누구도 뭐 거의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의 문제는 또 다시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선고제라고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네.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 그 독자 출마해 갖고 지역구에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심지어는 심상정, 노회찬 같은 대중 정치인들조차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 민주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비례 거쳐서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온 분이 권영길 전 대표나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고 노회찬 의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예. 그 당선되고 나서 비례대표 의원들만 있는 정당이라는 그 오명을 좀 벗어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선구제 하에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진보 정당이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후보 단일화나 이런 연대론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 본 건 있지만 네. 진보 정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을 아마 전략적으로 재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떨어지더라도 네. 독자 후보를 다 내야 떨어지더라도 그다음에 국민들이 저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뭐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뭐 보수 정당에 어부질이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군사 정권 이래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가 분열하고 보수의 세가 약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뭐 정의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다 내겠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그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때문에 양보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또 덕을 본 케이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과연 지역구에서 얼마나 그러면 당선자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한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치러진 그 창원에서의 어떤 그 보선에서도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 비결도 후보 단일화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경쟁을 한다, 민주당하고 경쟁을 한다, 후보 단일화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과연 총선 목전에 가서 지켜지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제가 전망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 결국 이제 보수가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후보 여기 그 단일화론도 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 좀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과거하고는 좀 선거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게 선거제도 개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길게 설명은 안 합니다만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원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독일식으로 해서 사실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중선구제를 하는 게 정의당에겐 제일 좋다.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4명 정도를 뽑는 여러 명을 뽑는 여러 거죠. 명을 뽑는 네. 선거제도를 한다면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마다 한 명씩은 그 경쟁률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왜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논의로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소선구제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고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던 것은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정당 지지율이 한 40% 상회하고 그렇죠. 그런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데 진보 정당 후보의 지지자들을 아무리 모아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데 변화가 왔죠. 보수 정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이 분열되면 한국 정치의 구조상 상대 쪽도 분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정의당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네. 보수 쪽만 놓고 보면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탈당도 하겠다 친박들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부담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저 여권도 진보 진영도 정의당이 독자 출마를 하니까 네. 적어도 최소한 저기도 후보들이 10% 이상의 득표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나가서
표를 좀 깨도 해볼 만하다 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또 그렇게 셈법이 돌아가는군요. 네, 그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뭐 변화와 혁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보수통합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임재훈 사무총장 그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 뭐 바른미래당 내에서 보수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지금 총선보다는 대선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행동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보수통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제 보수 진영도 여러 개로 이제 그 정당이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총선 구도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다. 완전히 달라져서 1996년에 있었던 그 4당 체제. 네. 이게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회의가 나와서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김대중 총재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분열됐고 네. 보수 진영은 신한국당에서 그 분리되어 나오는 자민련이 또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자민이 그에 한 50석을 했으니까 상당한 정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가 이제 갈라질 수 있다고 보면 상당히 대중적인 스타들은 그 좀 심상정 대표 같은 분이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지역구 돌파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표가 여러 개로 이제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후보도 분열하고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도 분열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선거제도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개편이 좀 돼서 뭐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하는 거지만 또 그 석패율 제도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만 그게 없더라도 그 과거의 상황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영희 님이 지금 그 의견검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심상정 대표가 나왔는데 민주당과 선을 그으면 현실상 총선 변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전략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박 대표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 나온 게 후보 단일화와 연대 시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이 상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끝난 거다. 민주당도 필요성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걸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심상정 대표는 자기가 진보 정치인이고 진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정당이지 진보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의당에서는 정책으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그 진보 시대가 왔고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 정책에 대한 그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빨갱이라든가 이런 논쟁하는 시대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진보를 선명히 하는 정책을 내세우면 적어도 젊은 유권자한테 어필할 거다. 이런 자신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승부를 좀 보겠다 하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진보와 민주가 섞여서 그냥 뭉뚱그려서 진보 진영으로 분리되는 거는 오히려 그 진보 정당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걸 좀 분명히 하자. 이제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판단이 된 거 아닌가 봅니다. 근데 좀 제가 만약에 민주당 관계자라면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국정 성과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는 여론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민주당 관계자라면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집권 중반기 넘었고 개혁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총선에서 저희가 만약에 패배를 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반개혁 세력이 다시 들고 일어설 수가 있고 이러면 개혁을 좌초합니다. 저희 민주당한테 힘을 몰아주십시오. 표가 분산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정의당을 오히려 다시 옥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여전히 있는 거고 그건 뭐 쭉 해왔던 레파토리죠. 익숙한 거고. 그런데 이제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권한 민주당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었느냐. 그게 못했지. 무슨 개혁을 했느냐 지금. 오히려 기득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유권자한테 이 그 논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논리가 먹힐 가능성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박성민 대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내년 총선 구도를 조금 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임재원 총장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질문 딱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 당의 상태로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부 예측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보수 통합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의도도 있는데 그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그거 말고 호남을 포함한 제3지대 뭐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의 생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독자 정당으로 갈지 아니면 깨지게 될지는 리더십에 관한 문제고 또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리더십이 약하잖아요. 지금 한교안 대표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저런 상태라면 가서 보수통합이 과연 될 거냐 지금은 한 반반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더 어떤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진전되면 그렇죠.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